안녕하세요. 일반고등학교 군포박사입니다. 오늘은 입시 초보를 위한 정시 입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정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다. 그냥 저는 담임 선생님하고만 상담을 받을래요 하는 분들은 이 영상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입시라는 게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기본적인 방법 정도는 알고 들어갑시다. 시작해 볼게요. 참고로 정식 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 영상 이후에 컨설팅 신청하지 말아주세요. 정식 컨설팅은 따로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정시와 수시는 다르다.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지금 수시 원서 접수는 이제 한번 해보셨잖아요. 올해 수시는요 어려워요. 어렵고 이 수시는 특징이 뭐냐면 입시 전문가의 영역이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다양한 전형도 있고요. 그리고 대학별 어떤 전형 방식 자체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또 여기에 이제 어려운 부분이 미지의 세계가 있죠. 뭐가 있나요? 학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종은 이 평가 기준을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일반적인 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수시 자체는 뭐라고 해야 될까? 입시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단기간 내에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시는. 그래서 수시는 개인적으로 수시는 컨설팅 받으실 걸 권장을 해요. 이렇게 권장을 합니다. 근데 정시는 좀 이야기가 다른 것 같아요. 정시는 생각보다 수시만큼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단 어떤 뭐 이 대학 가는 권 안에 들고 뭐 이런 것들 접근하는 거는 수시보다 훨씬 쉬워요. 근데 그 위에 이제 모의 지원을 활용해 가지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거지 일반적인 접근하는 부분까지는 정시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입시 전문가의 영향력이 수시에 비해서 적은 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시가 하고 정시가 달라요. 그래서 컨설팅을 받고 이 정시 같은 경우에는요, 정시 컨설팅 특히 이제 대치동에서 지원을 받고 실망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내가 생각한 거랑 큰 차이가 생각보다 없다라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시쳇말로 흔한 말로 눈탱이 맞기 좋은 것이 정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냥 본인이 컨설팅하는 사람도 내가 내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만큼 많이 관심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온라인 벤치표나 모의 지원 이 두 가지를 좀 이해한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적극 활용해서 이 두 가지를 적극 활용 잘할 수 있다면 어설픈 전문가보다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시와 수시의 차이를 좀 이해하고 우리가 이제 정시 입시를 준비합시다. 마음이 급해도 좀 차근차근 가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행하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자면 가장 보편적인 방식 뭔가요?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대학을 이제 입시를 준비합니다. 정시는 이제 그렇게 많이 진행을 하는데 선생님도 어떤 입시 특징을 이해하고 한다기보다는 학교에서 쓰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유니브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아이 성적으로 이 대학은 어떻고 뭐지 이런 것들을 이제 봐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그 입시에 대해 잘 아시는 선생님은 아는 선생님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냥 프로그램을 돌려서 점수 여기가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봐주는 정도로 보시는 선생님이 훨씬 많아요.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선생님의 방법은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방법은 그래서 프로그램을 돌리는 방법. 근데 보통 좀 보수적으로 추천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입시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학생이나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이제 추천해 준 걸 가지고 그 속에서 그냥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준비를 해야 돼요. 선생님은 상담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도움 받으셔야죠. 하나라도 프로그램을 더 돌려봐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만약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한테 저 입시 컨설팅을 받아보려고 해요 하면은 오히려 그래 저거 받아봐라 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이 없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방법, 기본적인 입시 방법에 간단하게만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절차를 말씀드려볼게요. 이제 그럼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선생님과 상담하기 전에 본인의 수능 성적으로 어느 대학, 어느 학과 여기가 가능성이 있는지를 최대한 본인이 먼저 분석을 먼저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실제 선생님과 상담할 때 본인이 분석한 것을 말씀드리고 비교해 보는 거죠. 그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선생님이 같이 찾아보실 수도 있고 또 선생님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내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큰 틀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좀 더 입시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잘 아는 학생이라면 이후 진학사 모의 지원을 활용하는 겁니다. 진학사 모의 지원 서비스를 활용해서 가능성을 더 높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선생님과 상담하기 전에 내가 최대한 분석해서 해보고 실제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분석한 걸 말씀드리고 비교해보고 이후 모의 지원 활용해서 좀 더 그 속에서 가능성을 더 높여보는 거죠. 외부에서 컨설팅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실제 선생님과 상담할 때 요 과정을 컨설턴트랑 진행할 수도 있겠죠. 컨설팅 받으시기 전에 반드시 공부하고 가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컨설턴트가 유능하니까 다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마인드로는 좋은 결과 얻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틀로 방법이 진행이 되겠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최대한 어려운 말은 빼고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준비 방법. 만약 학부모님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예전에는 그 학부모님들 그 대학 진행할 때 이 학창 시절에는 종이 배치표 사용했죠. 종이 배치표 활용해 가지고 갔었는데 지금은 안 씁니다. 그러니까 입시 설명회에서만 나눠주는 정도로만 용도를 쓰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안 쓴다. 지금은 안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뭐 하냐면 온라인 배치표를 사용하는 거예요. 온라인 배치표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냐? 고속 성장 분석기라는 프로그램 쓰기도 하고요. 텔레그노시스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이런 걸 사용을 하는데 지금도 제가 두 개 적어놨는데 그 외 거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특히 입시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 말고도 뭐 엑셀로 정리된 뭐 입결 자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입시를 잘 아시는 분이 활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내 점수를 자동으로 계산해주고 이런 것들은 이쪽이기 때문에 요걸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입시 초보에게 비추천은 쓰지 말아라 하는 거는 요게 요 자료 여기다 적을까요? 입시 초보에게는 비추천. 입시를 잘하는 엑셀로 정리된 입결 자료, 3기년 정리된 입결 자료 이런 거는 언제 활용을 하시면 좋냐면 입시의 흐름을 볼 줄 알고 어떤 인기 순위 그러니까 흐름을 분석할 줄 아는 사람이 보면 되게 괜찮은 자료긴 해요. 엑셀로 정리된 입결 자료.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대상이 아니니까
자, 그냥 두 개의 프로그램을 살짝 비교를 하자면 이제 고속 성장 분석기는 텔레그노시스랑 여기서 비교를 할까요? 비교해 볼게요. 고속 성장 분석기는 뭐가 이제 두 개 어떻게 다르냐면 일단 공통점은 고속 성장 분석기나 텔레그노시스나 그 대학에 맞춰서 자동으로 점수를 계산을 해줍니다. 계산해 주고요. 얘는 고속 성장 분석기는 합격 가능성을 색깔로 표현을 해주죠. 그럼 텔레그노시스는요. 합격 가능성을 퍼센트로 나타내줌. 이렇게 해줄까요? 예. 그러니까 얘가 뭐 정확한 퍼센트라기보다는 퍼센트 구간으로 나눠줍니다. 이건 구간으로 보여주는데 얘가 3만 원. 텔레그노시스가 얼마죠? 이게 77,000원인가? 하여튼 근데 보기는 이게 조금 더 편할 거예요. 보여주는 자료나 이런 거는 텔레그노시스가 조금 더 심플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대학이 고속 성장 분석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점수대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내가 어느 걸 써야 되는지는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는 어쨌든 유래가 깊은 고속 성장 분석기로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나중에 결과값 볼 때 어떤 걸 좀 보셔야 되는지 이런 걸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입시 초보라고 했으니까 구입하는 방법이나 이건 어디서 써야 되지 이런 걸 모르실 거잖아요. 그럼 이제 구입하는 방법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고속 성장 분석기 텔레그노시스와는 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 일단 좀 가볼까요? 잠시만요. 프로그램을 하나 실행을 안 시켜놔서 자, 이거 됐고 해볼게요. 이렇게 쓰는 건가? 이렇게 여기서 뭐라고 치시면 되냐면 그러니까 어디서 구입하신 파파 안달 브루스 자동 완성 검색이 되죠. 여기 보시면 제가 입력한 걸 보시면 파파 안달 브루스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요거 여기 자동 완성으로도 뜨네요. 파파 안달 브루스 이걸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다음 카페에 파파 안달 브루스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다음이에요. 다음 카페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저는 이제 가입이 돼 있는데 안 돼 있으신 분들을 가입하셔서 참고로 이게 수능만 유료고요. 모의고사 이런 것들은 다 무료거든요. 그래서 요 왼쪽 사이트 보시면 고속 성장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볼게요. 확대해서 볼게요. 보시면 여기 고속 성장이라는 데가 있죠.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미 공지가 많이 올라와 있네요. 판매 안내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죠. 예,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 거고 연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올해 9월 모의고사 보셨을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기 실제 첨판 있죠. 이거 다운받아서 이거 엑셀로 돼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 일단 계속 해볼게요. 그래서 이 고속 성장 분석기 9월 모의고사 다운받으셔서 연습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먼저 어차피 수능 이후에 영상 보시는 거면 9월 모의고사 말고 가채점판이 나와 있을 거예요. 가채점판이 나올 테니까 가채점으로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만 원입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저랑. 자, 이 온라인 배치표를 쓰면요. 뭐가 좋냐면 대학별 뭐 환산 점수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 자동으로 다 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다 돼요. 단순히
프로그램만 잘 사용을 해도요. 기본적인 대항 라인의 틀을 정할 수 있다. 어떻게 되느냐? 왜 우리가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저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 내 점수로 유리한 대학, 그리고 뭐 과목별 반영 비율이 나한테 뭐가 유리한다던가, 아니면 뭐 특정 과목을 반영 안 하고 하는 거, 반영 안 하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다 내가 하나하나 계산을 합니까? 내가 너무 이런 게 어려워 이러면 그냥 프로그램 돌리시면 돼요. 어차피 그걸로 내 가능성을 봐주니까. 단 이 부분을 공부해서 진행을 한다면 어떤 흐름을 보고 뭐 이럴 때 좀 더 유리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보를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근데 프로그램을 쓰실 때 중요한 점, 다만 주의할 점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예측값이에요. 예측값. 과거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요. 바탕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한 사람이 올해는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예측을 한 거니까 이게 꼭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선생님 프로그래머와 같이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다만 그래도 예측값이면 어느 정도의 그 결과에 대한 어떤 범위는 대부분 맞으니까 그 정도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뭐 주식이랑 비교 잘하는데, 우리가 뭐 주식에 대한 예측을 이제 전문가들이 하잖아요. 비슷합니다. 그거랑 비슷합니다. 전문가들이 예측한다고 해서 주식이 꼭 그대로 가나요? 그러면 누구나 쉽게 부자가 되게요? 그렇지 않죠. 예. 그런 것처럼 프로그램 예측값 역시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권 학생들이요. 상위권 학생일수록 진학사의 모의 지원을 꼭 활용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다루진 않겠습니다만. 자, 그러면 고속 성장 분석기의 사용 예시를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 수능 거 갖고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느리네요. 로딩이. 작년 수능을 보면 이제 고석을 열어보시면 이게 작년 수능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노란색이 보이시죠? 노란색. 좀 확대를 해볼까요? 이렇게. 노란색 칸이 보이십니다. 이 노란색 칸이 내 수능 점수를 입력하는 부분이에요. 이 노란색들 보시면 여기 노란 부분들 있죠? 여기나 이런 부분들 보시면 내가 국어 표준, 그러니까 여기는 표준 점수를 입력하시는 거고요. 영어하고 한국사는 이 영어하고 여기 한국사는 이 부분에 등급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등급 쓰이죠? 등급을 입력하라고. 나머지는 표준 점수 입력하시는 겁니다. 그 표준 점수 입력하시는 거고요. 제가 임의로 점수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표준 점수로 국어는 118점 정도. 제가 중위권 학생들이 많이 볼 것 같아서 중위권이라고 가정을 하고 해보겠습니다. 수학은 미적으로 해볼게요. 뭐 확통을 하신 분이 확통에다 입력하시면 돼요. 뭐 자동으로 입력하면 이 결과값에 100분위가 몇 %고 등급이 몇 등급인지 자동으로 나오죠. 영어는 3등급, 한국사 1등급, 한 2등급 쳐볼까요? 2등급? 한 2등급? 뭐 상관없죠. 그리고 생명으로 할까요? 생명 한 표준율 58, 화학으로 해볼까요? 한 57, 이 정도 잡아볼게요. 보시면 여기 이제 이 친구는 등급값이 국어는 100분위 80에 이제 3등급, 수학은 73에 4등급, 영어 65에 뭐 100분위 65 상관없죠. 절대평가니까. 한국사나 이런 거는 상관없고, 내려보면 생명은 75%, 3이 살짝 안 되는 4등급이네요. 그냥 넉넉한 4등급. 그냥 화학은 이제 이 정도의 성적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수능 입력이라는 요 부분에
이 탭을 자동으로 이제 이 탭이 나오니까 이 탭 상황에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 자, 지금 이과 학생이잖아요. 이과 학생은 여기 이과 계열 분석 결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내가 이제 이 점수라면 대학을 어디 갈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제 이렇게 색깔로 나오죠. 이제 여러 대학들이 색깔로 나오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 부분 프로그램 사용법 잘 아시는 분은 이 부분 건너뛰고 맨 뒷부분으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하셔야 될 부분들이요. 이제 고속은 색깔로 보여주잖아요. 이 색깔은 크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진한 초록 색깔이 있는 게 있고요. 진한 초록은 우리가 합격률이 보통 80% 이상이 되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안정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는 안정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한 초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합격률이 50에서 80% 사이 이 정도 되는 건데, 여기는 우리가 이제 적정권으로 보통 잡을 때 얘기를 합니다. 노란색은 어떻게 되나요? 노란색은 20%에서 50% 미만 이 정도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소신에서 상향 사이 이 정도 느낌이 되죠. 그러니까 확률이 50%에 가까운 학과라면 소신권이 될 거고요. 20에 가까운 학과가 된다면 상향에 가깝게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거예요. 빨강은 20% 미만입니다. 이거는 상향에서 우주 상향,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판단이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사실 고속을 잘 아시는 분들은요, 이 색깔로 나온 걸 퍼센티지로 계산할 수 있는 능력자들도 있습니다. 뭐 저도 계산을 하는 건 안 하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그건 일반인이 하기는 어려운 구간이라 러프하게 보면 요 정도 느낌으로 갑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 여기는 꼭 붙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제 이걸 잘 하시는 분들은 이게 제가 너무 마음이 앞서면 안 되니까 순서로 갑시다. 초보가 좀 더 고려해야 할 부분을 봅시다. 자, 고속이나 텔레 같은 프로그램은요, 예측값이지 실제 결과값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원하는 사람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 부분 놓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실제 입시 결과와 그래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예시로 하나 만들어 볼까요? 예시를 하나 해볼까요? 우리가 이런 거는 어디를 가볼까요? 덕성여대? 아니야, 가톨릭대? 요게 엑셀을 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을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가볼게요. 가톨릭은 좀 어렵네요. 제가 지금 어디 클릭했냐면, 보시면 요 부분 있죠. 여기 요 필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가톨릭을 보면 대부분이 노란색, 빨강색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학생 성적 자체가 지금 3등급, 4등급 대잖아요. 그러니까 인서울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데가 생각보다 적은 거죠. 신학과만 찐초고 생활과학 계열이 적정, 나머지는 노란색이 됩니다. 가톨릭은 너무 높네요. 명지대 볼게요. 이 정도 성적이면 아마 명지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아내가 카톡을 해서 로그아웃하고. 명지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를 클릭해 보니까 제가 지금 어디에서 했나요? 요 필터에서 하신 거 확인하셨죠? 보면 이제 이과 계열 학과를 보면은 이 학생은 지금 자연과학, 전기전자, 정보통신 좀 확대해 볼게요. 이 학생은 여기 명지대학교에서 자연과학 계열, 아직 익숙치 않아서 제가
여기 이제 자연과학 계열이라던가 전기전자공학부라던가 정보통신공학과 이런 데는 적정 라인으로 이제 보이는 거고요. 토목교통공학부도 적정이 되겠죠. 근데 컴공이나 반도체나 뭐 기계나 융합이나 이런 것들은 점수대가 이제 소신에서 상향 사이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화공신소재 이런 데가 다 인기학과죠. 그리고 아까 내 점수를 계산해 준다고 했잖아요. 보시면 이 부분 나의 환산 점수 이 부분이 이제 내 점수를 가지고 나타내 주는 부분이고요. 여기 이제 수능 점수로 나타내 준 부분이 여기가 나의 그 학과에 맞춰서 자동으로 점수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 학생의 점수는 표준 점수로 800 학과에 따라서 뭐 804점이 될 수도 있고요. 815.5점이 될 수도 있네요. 예를 들어 이 자연과학대학 같은 경우에는요. 815점으로 815.5점이 되죠. 다른 데 마찬가지인데 패션 디자인으로 가면은 844점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럼 이제 명지대를 내가 소신에서 상향 정도로 하겠다 하면 이제 노란색들을 이제 눈여겨 보시게 될 거고요. 컴공이나 융합공학이나 반도체나 기계산업 이런 쪽을 보시게 될 거고 적정 라인으로 잡고 싶어요. 그러면 자연과학, 전기전자, 정보통신, 토목교통공학부 이런 쪽이 적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이해가 되세요? 이건 이제 타자로 치기가 좀 어려워서 예시로 좀 말씀 좀 드렸고, 근데 이제 실제 입시 결과와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작년 실제 입시 결과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내 점수 이렇게 나왔는데 작년 제 명지대 입결 자료를 다운을 받았거든요. 미리 받아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최종 등록자라고 돼 있죠. 최종 등록자. 작년 명지대 실제 자료고요. 보면 여기 환산 점수로 표현이 돼 있어요. 환산 점수를 보시면 이제 뭐 최고점 1등으로부터 낼 거고 학과 평균이고 70% 컷. 보통 엑셀 표 보면 70% 컷으로 보통 라인을 많이 하니까 의미가 있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몇 점까지 합격했느냐가 이제 궁금하실 거잖아요. 최저점을 보시는 겁니다. 최저점. 예, 최저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최저점 라인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최저점이에요. 지금 보이는 요 구간이 최저점입니다. 요 구간이 최저점. 그러면 지금 고속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고속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적정 라인 잡은 데들이 자연과학, 전기전자, 정보통신, 토목교통 815점 적정으로 잡았잖아요. 합격한 학생들의 점수를 보면 최저점을 보면 자연과학대학 같은 경우에는요. 최저점이 지금 823점이 났습니다. 823점. 우리가 지금 이 계산 점수는 몇 점이 났나요? 815.5가 나왔잖아요. 근데 자연과학대학은 자연과학대학은 823점입니다. 그러니까 적정 점수를 보고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과학대학은 탈락이에요. 불합격입니다. 전기전자 불합격입니다. 토목공학 불합격입니다. 불합격이 되게 많이 나왔네요. 그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명지대 많이 몰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디 붙을 수 있었느냐? 오히려 우리가 여기에서 이 점수에서 소신 상향을 잡았던 컴공이나 화공신소재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지금 가능성이 낮다고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보시면 어딨냐, 인기학과잖아요. 컴공이나 화공 같은 경우에 우리가 평균 점수는 컴공, 화공이 높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개 여기 있잖아요. 컴공, 화공. 이 컴퓨터 컴공과 화공이 이제 인기학과인데 아까 이게 최고점이었으니까 이게 평균이겠네요. 평균 점수 되게 높죠. 높은데 이게 최저점으로 가면요. 이 컴공, 화공이 최저점으로 가면 여기 있죠. 아이고. 이 사용법이 익숙치 않아서 여기 최점인데 컴공, 화공에 783점과 803점으로 얘네는 합격입니다. 오히려 최고점하고 최저점하고 갭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졌잖아요. 이렇게 되면 또 어려운데. 그러니까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우리가 적정이라고 해서 50에서 80% 사이라 하더라도 꼭 붙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넣을 때는 진짜 찐초록 안정권을 하나 잡으셔라. 적정에서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이 구간이 넓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정, 찐초록, 우리가 카드가 3장이잖아요. 적정, 그냥 연초록, 소신, 노랑, 뭐 이런 식으로 3장을 구성할 수도 있는 거고, 적정, 연초록, 노랑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는 거고, 적정 하나에 노랑, 빨강, 뭐 이런 구성도, 카드 구성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대학 라인을 여러 가지 만들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선생님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근데 입시를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초보가 고려할 부분은 아니죠. 그래도 말 나온 김에 갑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케이스로 대학 라인을 구성해 보자. 프로그램을 많이 돌려보세요. 많이 돌려봐야죠. 수능 끝났잖아요. 수능 끝나고 이걸 볼 땐 대학 라인을 구성해 보시고 그런 거예요. 그 점수를 좀 낮춰볼게요. 더. 그러면 이 점수도 불합격인데 더 낮은 애들은 110점으로 낮춰볼게요. 이거. 이 친구는 국어는 3등급이었는데 국어반자 4등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명지대를 볼게요. 그러면 아예 지원 범위 바깥이죠.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점수가 환산 점수가 몇이 나왔냐면 780.5가 나왔습니다. 그럼 명지대는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780.5인데 작년 입결을 보면요. 이 점수를 못 지원했다면 우리가 아까 최저점에서 다른 몇 점이었지? 780.5. 780.5면 여기서 보시면 여기도 안 됐겠다. 점수가 좀 모자르네요. 명지대는 안 됐겠네요. 점수 약간만 높여볼까요? 너무 크게 낮췄다. 4등급인데 그 중간 정도 되는 4등급. 그쵸. 4등급인데 아까보다 조금 높은 4등급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보니까 점수가 790점이 나오네요. 역시나 합격권은 바깥입니다. 합격권 바깥으로 나오지만 그래도 이제 되니까 요 점수로는 여기 화공신소재는 합격을 했겠네요. 여기 화공신소재. 왜냐면 여긴 783점이잖아요. 나머지는 다 800점 넘어갔지만. 그리고 사실 꼴찌로 들어간 애들 보면요. 컴공은 803점이지만 자연과학대학 같은 경우에는 823점이에요. 그러니까 선호도가 훨씬 높은 데가 화공신소재나 컴공이 선호도가 높은데 자연과학대보다 더 낮은 아이들 점수가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펑크는 꼭 학과가 낮은 데서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향 지원하거나 할 때는 인기학과 쪽을 적극 고려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게 되겠죠. 대신 자연과학대학은 1등 점수가 850점밖에 안 됩니다.
차이가 많이 벌어지죠. 화공이나 컴공하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적정 안정권을 넣을 때는 이제 뭐 낮은 학과를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상향할 때는 이런 데서도 틈이 나오니까 이런 거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무너지는 펑크 나는 얘기는 좀 얘기해. 일단 대학 라인을 구성해서 이걸 가지고 선생님과 다시 상담을 하셔라. 근데 제가 이제 왜 펑크 나는 얘기 잠깐 살짝 언급을 했냐면 이 세 장 카드를 구성할 때요. 우리가 소신에서 상향 라인을 지원하지 않으면 나중에 입시 결과 나온 다음에 미련이 많이 남습니다. 세 개 다 굳이 다 할 필요 없잖아요. 떨어지면 좀 어떻습니까? 하나 정도는 과감한 도전 정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를 할 때 과감한 도전을 할 때는 이때는 진학사 모의 지원이 도움이 된다. 크게 도움이 된다. 볼 줄 안다면. 근데 이거는 이제 요 부분은 그 초보의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옛날 그 학부모님들 종이 배치표 보는 것처럼 이 온라인 고속이나 텔레 같은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대학 라인을 잡으면 그래도 이런 식으로 대학 라인을 잡으면 어느 정도 내가 지원 가능한 대학과 학과에 대한 것들을 여러 가지 케이스를 만들어 볼 수 있으니까 그걸 만들어서 선생님과 상담하는 걸 1차 목표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정말 나는 입시 공부 많이 하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진학사 모의 지원을 공부하시면 돼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입시는요 심리 싸움입니다. 심리 싸움이에요. 이것을 반영해서 보는 것이 바로 주식과 같은 모의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짧은 시간 내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 여기까지는 이거는 이제 나중에 고민하시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일단은 여러 가지 대학 라인을 구성해보는 연습들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모님들이 먼저 해보고 싶으시다 그러면 9월 모의고사 그 고속 다운 받으셔서 9월 성적 넣어서 대학 라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적정, 안정 뭐 이런 것들. 만약 굳이 입시 컨설팅을 받겠다 그러면 이런 걸 할 줄 아는 사람과 받아야 됩니다. 일단 모의 지원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컨설턴트가 있어야 되고요. 그럼 모의 지원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컨설턴트는 뭘 잘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 적정으로 잡는 연초록 라인도 합격률 자체가 50에서 80%잖아요. 이 적정을 안정처럼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찐초록 안정을 안 잡아도 적정 라인을 봤는데 이 정도가 거의 실패 확률이 거의 없게 잘하는 컨설턴트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인정. 그냥 내 작년 입결만 보고 여기 넣으세요라고 말하는 분은 그닥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요 정도 느낌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안 합니다. 컨설팅. 정식 컨설팅 안 하고 수시만 진행을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모의 지원을 계속 봐야 되니까 제가 서두에 컨설턴트가 막 100명씩 컨설팅을 한다? 어떻게 모의 지원을 그 사람을 다 봅니까? 그래서 10명에서 20명 정도밖에 못 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이상 못 보겠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고려해서 신청하세요. 저한테 하라는 얘기 아니라 컨설팅 받을 분들은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초보분들을 위해서 이제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게 의도와는 다르게 좀 어설프게 얘기가 좀 된 부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실제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해 보셔야 돼요. 네, 일단 여기까지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반고대학교 군법 박쌤이었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해주시면 심리적인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